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제 인물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제의 인물,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을 아주 나달 털듯이 탈탈 털어드립니다. 인물 탈곡기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누굴 또 탈탈 털어보시려고 합니까? 네, 오늘 탈곡기에 넣을 분은요. 예. 얼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본심을 자기의 소원을 말해버린 그 사람입니다.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외쳤던 희대의 예. 망언의 주인공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입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끔찍한 노상원의 수천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다들 여전히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사건의 전말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9월 9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죠. 정청래 대표가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송원석 대표가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제법 큰 목소리로 말을 내뱉어 버린 거죠.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란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살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러고 나서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좀 측면이. 네, 뭐 사과는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그런 말을 내뱉을 사람의 사고방식인데 예. 사과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없지요. 예. 뭐 사과 비속고로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 한번 영상 잠깐 보죠.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저런 샤우팅이 있는 거는 뭐 늘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 이런 부분들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는 게 뭐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함께 형평에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뭐 표현이 정확하게 무슨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뭐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이다 또는 뭐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실과 사실과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기의 계획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점점 열을 더 오르게 만드는 일인데. 네, 뭐 유감이다 이 한마디만 예. 하고는 앞뒤로는 너네도 또 똑같은 놈들 아니냐 이런 예, 말을 한 그렇네요, 건데 보니까. 사실상 싸우자는 거고 예. 국민들과도 싸우자는 거죠. 아무튼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윤어게인당 이제는 통일교당 신천지당으로 몰락해가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예. 송원석이라는 인물 오늘 한번 탈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 보시죠. 네, 먼저 송원석을 소개합니다. 1963년 5월 경상북도 김천시의 은진송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요.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요. 공부는 잘했군요. 네. 이때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합격했던 게 내란대행 기억하시죠? 최상목 총리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 예, 최상목과는 제법 오래된 찐친이더라고요. 예. 서울대 시절에 법경제학회 활동도 함께 했었고 둘 다 법대생인데 나란히 행정고시에 도전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합격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재무부에도 나란히 입성을 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네요. 네, 심지어 2013년에 기재부가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그때 같은 아파트를 얻어서 1년 정도 같이 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찐친이죠. 박근혜 정권에서는 나란히 기재부 제1차관, 제2차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내란 대행 내란 총리니까
그렇게 내란 옹호에 아주 진심인가 보죠. 네, 아주 우애가 돈독합니다. 송원석은 기재부 관료로 예. 주로 예산 라인에 근무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상목과 함께 기재부 2차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미국에서 행정학 석사, 박사 학위도 취득한 한마디로 말 그대로 엘리트 관료 그 자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철우 당시 의원이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자리가 비게 되는데 여기에 공천을 받으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2018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당시에 무소속 후보랑 붙어서 무려 493표 차이. 아이고. 500표도 안 되는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아슬아슬했군요, 그냥. 네. 대신에 그 다음 선거였던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74.52% 득표율로 무난히 재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코로나19 한복판에 치러졌던 선거였는데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갱신했던 되게 주목되는 선거였고요. 당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국회의석 60%를 차지하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때였는데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폭망한 선거였던 거죠. 선거는 폭망했는데 그런데 그런 시국에 송원석은 74%나 넘게 받은 거죠. 지역구 관리를 잘했나 봐요. 그때 미래통합당 전체 당선인 중에 70%를 넘긴 사람이 전국에 딱 2명이었다고 하거든요. 송원석 예. 포함. 한마디로 굉장히 눈에 띄는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급발로 김종인 비대위 체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도 지냈고요. 뭐 쭉 국회의원 계속하면서 윤석열 내란 후에는 당 비대위원장 또 한 번 취임했었고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 과연 탈곡할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털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예산 깡패라고 붙여봤습니다. 예산 깡패입니까?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예. 깡패 짓거리를 좀 하셨는데 예. 때는 2018년입니다. 예. 재보궐로 국회에 입성했던 당시 초선이죠. 송원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정한 예산 삭감 주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라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무려 61억 3,800만 원 중에 61억을 감액하자, 깎자고 한 겁니다. 그럼 3,800만 원만 남기고 다 삭감한 건가 보죠? 그럼 삭감하자고. 한부모 가정 시설을 없애자는 말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반대가 많았을 텐데. 네, 당시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예. 이 심사 그 회의 때 한부모 시설 아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딴 건 깎아도 예. 이건 깎으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차관이 엄청 예산 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 사람은 울면서 깎지 말자고 흡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송원석은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 재정 운영을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싹둑 그 의견을 잘라버린 겁니다. 당시에 함께 있던 박찬대 의원이 한부모 가정 예산을 깎아서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냐. 그렇죠. 너무 예. 비정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론적으로도 비판이 많았는데요. 송원석 의원이 당시에 이제 블로그 대문이라고 하죠. 블로그에 이제 자기 소개를 올리는 단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되게 친근한 사진을 올리면서 멘트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김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대문을 박아놨었거든요. 너무나도 가식적이네요. 너무 가식적이죠. 참. 그러니까 그 블로그에 또 댓글이 폭발을 했습니다. 네. 뭐 저는 장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 예. 읍소도 있었고요. 둘이 키워도 힘든데 혼자서 아이 키우면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런 댓글. 현실적으로 시설이 문 닫으면 고아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공감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다 그러고 선거 때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하는 척, 뭐 실상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인들의 양태죠, 이게 바로. 네, 그게 논란이 하도 되니까 결국은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라는 예. 말은 또 한마디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예산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자기의 주장을 일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예산 삭감은 없던 일로 돼서 그거 그대로 이제 넘어가기는 회복됐군요. 예.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송원석이 비판받은 게 그렇게 비정함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예. 왜냐? 한부모 가정 예산은 통으로 다 깎고 3천만 원 남기고 다 깎은 주제에 네. 자기 지역 김천 지역구의 토건 예산은 무려 827억 원이나 따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경제 전문가, 예산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고작 자기 유감없이 지역구, 보여줬군요. 자기 권력만을 위해 쏟아붓고 집권 정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발목 잡는 데에만 그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깡패라 그러는군요. 진짜 예. 깡패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깡패의 모습 또 있었는데요.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 대통령일 때 2023년 6월입니다. R&D 카르텔 타파 갑자기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를 대폭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왜그 카이스트인가요? 갔을 때 학생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틀막 당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산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했던 그 후폭풍이 대단했죠. 아주 맞습니다. 그냥. 지금도 계속 후폭풍에 대한 기사 오늘만 해도 여러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때 2023년 같은 해 10월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당연히 이 R&D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국회 예결특위 간사였던 강훈식 당시 의원이 예. 대통령 한마디가 역사상 유례없는 R&D 예산 삭감을 불러왔다. 예. 예전에 보릿고개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식 공부시킬 돈은 빼놓고 그랬죠. 그러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냐. 예. 지금 벌써부터 연구실들마다 이 예산 인력들, 대학원생들 다 줄이고 있다. 이러면서 뭐 비판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식이 있다면은 이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산 전문가인 또 예. 경제 전문가인 송원석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면서 질적 수준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 않냐라면서 말을 한 겁니다. 노벨상도 못하는 주제에 예산 맞추 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무례하고 무식한 발언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는 이야. 분노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말이에요. 굳이 뭐 노벨상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R&D 예산 투입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을 높이거든요.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는 발언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송원석 국회의원 자질 있냐, 자질이 없다. 그리고 기재부 출신이라더니만 그 관료일 때 일을 똑바로 한 거는 맞냐 이런 예.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바로 해야 될 게 노벨 과학상을 못 받아서 R&D 예산 깎는 게 아니라 예. R&D 예산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고 자꾸 깎아 먹으니까 노벨 맞아요. 과학상 못 받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경제관료 출신한 이유 때문에 경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국 예산도 정치고 누구를 위해 어느 곳에 쓰느냐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공감합니다. 예. 특히 그 송원석이 예산 라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산실이 대통령실 제외하고는 행정부에서 최강의 부서로 통한다고 합니다. 갑 오브 갑.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죠. 결정이 되고 이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는 부서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는 예산실 간부가 부모상을 당하면 화환이 병원을 2바퀴 반을 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 무소불위의 이 막강한 권력의 부처에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는 내가 내다 이런 내가 냈다 이런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럼 뭐 합니까 정말? 그치, 현실도 모르고 네. 국민의 마음도 마음도 모르고 모르고. 국민의 생활도 모르는 그냥 그 관료 나부랭이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참, 관료 여러분 모두 관료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예. 망언은 기본, 폭언과 폭행까지입니다. 포옹과 폭행? 네, 송원석 송원석. 의원이 폭행 문제와 얽혀 있나요? 맞습니다. 혹시 송원석이 잠깐 국민의힘 탈당했다 돌아왔던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몰라서 국민들은 많이 잘 모르실 것 예, 같은데. 사실 송원석 의원이 급이 그렇게 유명한 예. 급이 아니지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갑자기 알게 그죠? 됐죠. 이번에 그전 갑자기 잘 비대위원장 몰랐어요. 각축하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예. 그게 당직자 폭행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 때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날이었어요. 보통 선거날 되면 개표를 함께 본다고 이 개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의자 쫙 깔고 왜 당대표부터 쫙 앉아서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앞자리 쭉 앉아가지고. 네. 그때 송원석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쭉 놓여 있는 의자에 자기 자리가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이유로 급 흥분을 해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겁니다. 목격자의 진술 말씀드릴게요. XX노마라는 고성이 들려서 쳐다보니 송원석 의원이 발로 앞에 있던 사람의 정강이를 찼다. 아이고 요새 옛날 군대처럼 조인트를 깠다. 정말? 이후에도 퍽 소리가 들리는 등 송 의원의 폭행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최소 2번 이상이었다. 이렇게 그래요? 전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송 의원의 폭행과 폭언이 5분가량 이어졌다라고도 말했고요. 예. 또 피해자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던 사람인데 병가만 2년이나 냈다가 최근에 복귀한 사람인데 아직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조인트를 카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거 아주 옛날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요. 그 피해자가 아프다, 아무래도 건강하다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또 그 사람이 뭐 체격이 좋다, 왜소하다 이것도 이 중요한 기준은 아닐 것 같은데 당에서 보면은 이제 아주 국회의원은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사무처 직원한테 고함치고 정강이 걷어차고 이랬다라는 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군대 생활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파요? 조인트 엄청 아프거든요. 그거. 근데 늘 이 조인트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는데 정강이가. 근데 요즘엔 군에서도 그런 짓 안 하거든요. 절대 그렇죠. 못 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정강이 걷어차는 거는 그거 아주 엄격하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난 폭행이에요. 맞습니다. 이 한마디로 당직자를 함께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동료나 동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똘마니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인 그렇죠. 부리듯이 예. 부리는 거고 왜 내 자리 안 만들었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천박한 짓이었습니다. 자리 안 만들만 사람이니까 안 아니 만들었겠죠. 자리가 없으면 의자 좀 갖다 주세요 하든지 아, 지가 의자를 좀 가지고 와서 아니, 앉든지 두 번째 줄 앉으면 되죠. 그래. 첫 줄 앉으면 되죠. 뭐. 텔레비 안 나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럼요. 성명서를 통해서 송원석 의원이 모든 당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탈당하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할 것이다. 빨리 받아들여라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송원석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안 했다고 잡아댔겠죠. 처음에는 큰 소리 낸 건 맞은데 때리진 않았다. 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당직자들이 이 집단 사무처가 행동, 노조가 있잖아요. 예, 노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단 행동을 하니까 예. 결국은 사과문을 작성해서 하긴 했군요, 들고 사과를. 사무처 노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아까 보니까 노상원 수천 망언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본인 잘못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때도 사과 시원찮게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시원찮은 사과 때문인지 예. 여론이 잠잠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일반인이었으면 형사처벌감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명 안 하면 난 다음 선거에 민주당 뽑겠다. 이런 비판 댓글들이 막 쏟아졌고요. 결국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못 이겨서. 송원석 의원은 당 윤리위에 회부되게 됩니다. 당시 여론도 그렇고 아무래도 제명을 결정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높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명이 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했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셀프 탈당을 한 겁니다. 폭행이 있었던 게 4월 7일이고요. 윤리위 회부된 게 4월 12일인데 그 이틀 뒤에 14일에 셀프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 탈당을 하면은 복당할 수 있어도 제명당하면 복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탈당해버리면 그 대상이 없으니까 처벌을 할 수가 예, 없어지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탈당을 한 건데 너무 웃긴 게 탈당하고 나서 2달 만에 복당 신청을 쓱 집어넣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또 2개월 뒤에 슬그머니 그러니까 탈당한 지 4개월 만에
국민의힘 의원으로 다시 복당이 된 거예요, 또? 했습니다. 복당 시키는 당은 또 무슨 당이 그쵸.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소나기 내릴 때 아이고 잠깐 비 좀 피하자 하는 것처럼 장난도 아니고 이게 잠깐 임시 예. 탈당해서 비판 여론을 피하고 다시 돌아온 건데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집단이다. 예, 좀 후한무치한 사람이고 후한무치한 당이네요, 정말. 그래놓고는 이번에 왜 강선우 의원 그 갑질 의혹 생겼을 때 거의 송원석이 핏대를 올리면서 막 입에 개거품 물면서 사퇴하라, 후보 사퇴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막 그 그래요. 난리를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당직자 폭행 사건이 재조명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가 드러난 거잖아요, 또.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더 열받는 게 예. 내로남불 논란이 되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자숙했고 처벌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탈당하고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왔다 이 소리네. 그러니까요. 셀프 탈당해서 4개월 만에 돌아온 게 뭐 예. 4개월간 자숙하셨다 이렇게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처벌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받은 게 없거든요. 없지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자숙하고 처벌받았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고 그 국민의힘 당직자 피해자분들 2번, 3번 울게 만드는 일이죠. 겁이 없네요.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우습게 되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듣다 보니. 저도 갑자기 이게 오르는데요. 예. 이 송원석이라는 인물이 정치를 해서 안 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또 있죠. 예.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내란 공범이기 내란 공범. 때문입니다. 아까 송원석 대표. 예. 계엄의 밤 뭐 했습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같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하지 안 않았습니다. 했고. 예. 그리고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이런 거 외치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한남동 앞에 갔던 그렇습니다. 그때 또 버젓이 그 명단에 또 있군요. 그 명단에 송원석 들어 있고요. 관저압 40명. 네, 예. 관저압 40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이죠. 내란 특검의 정당한 수사인 국민의힘 압수수색. 요것도 원내대표로서 강력 저지. 강력 저지했고요. 저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빼도 박도 못하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면서 요거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군요, 드러냈습니다. 지금 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건희고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까지도 그 추악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역사의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송원석 의원도 이 국회 정치의 무대에서 이제는 좀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혜 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